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제 전공 분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소믈리에로 강사 혹은 컨설팅, 와인 컨설팅 이런 것들 해주고 있는 소믈리에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믈리에들도 조직인사 자격증을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었던 분야를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금은 쉽게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직인사는 일단은 크게는 세 과목으로 나뉘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주, 이제 술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영어 같은 부분은 사실은 평소에 공부를 했어야지 조금 쉬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한 기출을 한 3개년을 볼 계획인데 자, 설명은 조금 줄이면서 한번 속도를 빨리 해서 많은 문제를 보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6년 이제 12월 문제고요. 1월 문제고요. 1월. 자, 주류학 개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커피의 3대 원종이 아닌 것은 자, 커피 3대 원종은 로부스타 그리고 아라비카, 리베리카 이렇게 세 개가 커피 3대 원종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인디카종은 아니고요. 자, 2번 이태리가 자랑하는 3대 리큐르 중 하나로 자, 살구씨를 기본으로 만드는 리큐르네요. 자, 아몬드 향이 난다고 합니다. 자, 살구씨를 같이 증류를 하는 거는 아마레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구씨가 나온다 그럼 바로 아마레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볼게요. 몰트 위스키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일단 한번 좀 찾아봐야겠죠.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3번이네요. 자, 피트탄, 이제 석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따져서 석탄은 아닌데, 이제, 피트탄이라는 걸 이제 사용해서, 메가의 당맥을 발효한 뒤 증류해서 피트향과 오크통이죠. 오크통의 향을 배기한 독특한 맛의 이제 위스키를 몰트 위스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사전적 정의라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진저 에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진저 에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 없어요. 음료수죠. 자,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진저 에일, 진저 생강이죠. 생강의 향을 함유한 소다수고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영양음료다. 자, 알코올 성분이 없는 영양음료. 영양음료라고 하기도 그냥 탄산음료죠. 자, 소다수는 탄산음료입니다. 영양음료라고 하면 이제 주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나머지 내용도 맞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유의 살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시험에는 우유의 살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저온과 고온, 초고온 이 세 가지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저온 살균법 먼저 보면 이제 50도에서 30분 살균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30분 살균이 아니라 30분 동안 그냥 가열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열과 살균한다라는 것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은 살균을 하는 건 말 그대로 균을 죽이는 거고 가열은 그 열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동안 살균을 하는 것과 끓이는 것과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온 살균법, 초고온 살균법 기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이탈리아 와인 키안티 클라시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키안티 클라시코는 이탈리아의 지역, 지방 마을 이름이죠. 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찾으라고 하네요. 자, 정답은 일단은 4번이네요. 자, 와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쉽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바르바레스코는 일단은 이탈리아 피에몬테에 있는 지방 마을의 이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와인이 아주 또 고급 와인이죠. 품종은 산지오 베제라는 포도가 품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것도 보기를 여기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갈로네로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자, 갈로네로라고 하면 이제 키안티 클라시코 와인에 붙어있는 검은 수탉을 갈로네로라고 합니다. 네로가 검다란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피아스코는 키안티 클라시코의 이제 와인병 그 특유의 와인병을 이제 우리가 피아스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밀집으로 감싸는데 그 밀집을 이제 라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키안티 클라시코와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었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하고, 자, 옥수수를 51% 사용한다라는 게 일단 큰 힌트입니다.
그리고 연속식 증류기로 알코올 농도 40에서 80% 미만으로 증류하는 위스키는, 자, 이거는 바로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를 51% 사용한다 라고 하면 바로 캐나디안 위스키다. 옥수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8번. 자, 사과로 만들어진 양주주. 자,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사이다죠. 사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음료지만 외국에 나가서 달라고 하면은 알코올이 들어가 있으니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스트레이트 업의 의미로 적합한 것은, 야, 여기서 헷갈리니까 업을 지울게요. 자, 우리가 스트레이트 한 잔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온즈 가량의 술이 들어가죠. 자, 스트레이트라고 함은 얼음을 넣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거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얼음만 넣고 그 위에 술을 따른 상태로 마시는 건 이제 언더락이라고 하죠. 자, 4번 글라스 위에 장식하여 마시는 것은 뭐 보통 가니쉬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약초, 향초류의 혼성주는, 여기서 일단은 뭐 약초, 향초류의 혼성주는 하나밖에 없네요. 쿤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게 깔로아인데, 깔로아는 커피를 같이 증류를 시켜요. 그래서 커피 향이 많이 나니까 그것 정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 헤네시의 등급 규격으로 틀린 것은, 브랜디 등급 규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엑스트라가 가장 오래된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은 70년이 넘은 친구들을 헤네시 등급으로 엑스트라라고 합니다. 자, 12번. 다음은 어떤 포도 품종에 관한 설명인가? 작은 포도알, 깊은 젓갈색, 두꺼운 껍질. 자, 두꺼운 껍질 포인트 주시고요. 많은 씨앗이 특징이며, 씨앗은 탄 함량을 풍부하게 하고, 두꺼운 껍질은 색깔을 깊이 있게 나타낸다. 블랙커런트 체리 자두향을 지니고 있으며, 대표적인 생산 지역은 프랑스 보르도 지방이다. 자, 요거는 바로 그냥 까베르네 쇼비뇽이구나. 까쇼라고 얘기하죠. 까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내용들은 좀 억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까쇼는 두꺼운 껍질이라는 특징 하나만큼은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까쇼는 두꺼운 껍질이다. 이렇게 두 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담색 또는 무색으로 칵테일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럼은, 자, 일단 럼이 담색이거나 무색이다, 투명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많이 숙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일단 첫 번째 기준을 삼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성되지 않을수록 가벼운 산뜻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라이트 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4번 전통 민속주의 양조기구 중 기물이 아닌 것은, 자, 1번 오크통이네요. 자, 말도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5번 세계 유명한 광천수 중 프랑스 지역의 제품이 아닌 것은, 자, 일단은 우리가 아는 거 에비앙은 프랑스잖아요. 페리에도 프랑스 거고요. 자, 그럼 1번 아니면 3번인데 3번 셀처 보니까 약간 독일어 같죠? 맞습니다. 셀처 생수는 독일 생수예요. 그래서 나머지 BC 에비앙 페리에는 프랑스의 광천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볼게요. 아이리스 위스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런 거 사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정답은 일단은 3번이 되는데, 자, 아이리시 위스키랑 스카치 위스키의 제조 과정이 사실은 동일할 수가 없겠죠. 나라가 다른데. 자,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식 증류를 하는데 몇 번을 하냐라는 차이가 있어요. 자, 아이리시 위스키는 보통은 단식 증류로 3번 정도를 하고요. 스카치 위스키는 보통은 2번을 합니다. 근데 또 필요하다고 하면 3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좋은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시험에 또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세계 4대 위스키가 아닌 것은, 자, 이런 거 누가 정하는지 사실 제일 궁금한데, 아쉽게도 스페인 위스키는 세계 4대 위스키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18번 봐야겠죠. 자, 다음 중 연속식 증류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패턴 스틸 위스키는 연속식 증류주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베네딕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은 베네딕틴 DO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2번 볼게요. 병에 적힌 DOM은 최선 최대 신에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신에게 바친다라는 뜻이 이제 DOM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프랑스 수도원에서 나왔었고요. 허니문 칵테일 조절할 때 사용을 됩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B-52라고 한번 정직하게 읽어보겠습니다. B-52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깔루아가 들어가요. 커피 향이 나겠죠.
깔루아에 이제 베일리스 그리고 그랑마니에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베네딕트는 전혀 안 들어간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탈리아 와인 등급 표시로 맞는 것은 자, 일단 AOP는 프랑스고요. DO는 스페인이나 칠레입니다. 자, 그리고 DOCG가 이탈리아의 와인 등급 최상 등급이죠. 자, 와인 등급이 맞고요. 자, 4번은 독일 등급이네요. 자, 21번 소주가 한반도에 전해진 시기는 언제인가? 자, 고려죠. 이런 거는 바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프랑스 와인의 원산지 통제 증명법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은 자, 1번은 일단은 이탈리아예요. 자, 2번 프랑스네요. 자, AOC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3번 베데키에스 독일이죠. 자, QMP도 독일입니다. 정답 2번 될 거고요. 자, 23번 바로 볼게요. 솔레라 시스템. 자, 솔레라 시스템 넣으면 바로 그냥 쉐리 와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솔레라 시스템을 사용하여 만드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주정 강화 와인은 자, 쉐리 와인. 솔레라 하면 쉐리 와인입니다. 자, 24번 리큐르 중 베일리스가 생산되는 곳은 자, 이런 건 사실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죠. 베일리스는 아일랜드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바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번 자, 다음 중 스타일이 다른 맛의 와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레이트 하베스트 수확을 늦게 합니다. 그래서 단 포도 그 포도들로 만들면은 달아요. 그리고 노블랏 귀부라고 하죠. 귀하게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귀하게 썩은 부분에서도 이제 당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당분이 높은 노블랏으로 하면은 단 와인이 나오고요. 아이스 와인도 대표적으로는 뭐 독일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캐나다 아이스 와인이 가장 유명하죠. 아이스 와인도 굉장히 답니다. 자, 백무새라고 하면 이제 프랑스의 기포 구준에 따른 스파클링 와인을 백무새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파클링 와인이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볼게요. 스파클링 와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는 계속 들으시다 보면 외워지시니까 지금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듣다 보면 외워져요. 자, 일단 스파클링 와인이죠. 샴페인,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을 국제법상으로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망은 프랑스 스파클링 와인을 이제 크레망이라고 부르고 혹은 백무새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스파클링 와인은 스푸만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추가로 독일에서는 젝트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3번 뱅드 나트렐 이거는 뭐냐? 이제 프랑스에서 주정 강화 와인, 포트파이드 와인을 뱅드 나트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정 강화 와인이기 때문에 스파클링 와인이 아니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주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찾는 거네요. 자,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보면은 압생트죠. 압생트는 이제 프랑스 거는 맞는데 프랑스 노르방디 지방은 아니고요. 이제 압생트라고 하면 약간 아니스 향이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2번 캄파리는 일단 이탈리아 거죠. 이탈리아의 가스파레 캄파리가 만든 리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프랑스산 리큐어라는 건 일단 내용이 틀렸고요. 그리고 칼바도스의 내용이 1번이죠. 노르망디 지방의 이제 프랑스산 사과 브랜디를 우리는 칼바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번이 샤르트르즈라죠. 샤르트르즈는 이제 수도원, 이제 승원이라는 뜻을 가진 리큐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브랜디의 제조 과정에서 증류한 브랜디를 열탕 소독한 화이트 오크 배럴에 담기 전에 무엇을 채워 유해한 색소나 이물질을 제거하는가? 라는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옆에 문제에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열탕 소독한 화이트 오크 배럴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화이트 와인을 해서 색소를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맥주도 아무래도 색이 있어서 좀 착색이 될 수 있고, 레드와인은 당연히 색이 많죠. 안토시아닌 때문에. 그리고 저 차라리 뭐 진 아니면 화이트 와인 둘 중에서 고민을 하시면 좋겠는데, 브랜디니까 아무래도 브랜디는 와인으로 만들죠. 그래서 화이트 와인으로 열탕 소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양조주의 제조 방법 중 포도주, 사과주 등 주로 과실주를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발효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좀 당황할 수도 있을 만한 문제인데 자, 포도주, 사과주, 과실주 발효할 때는 자, 단발효주, 그냥 단발효주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설명을 들으시면 더 복잡해져요.
자, 30번. 다음 중 알코올성 커피는, 자, 알코올성 커피는 시험에 거의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카페 로얄, 로얄 커피죠. 카페 로얄 혹은 로얄 커피라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리쉬 커피인데요. 자, 1번 카페 로얄이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랜디를 부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아이리쉬 커피는 아이리쉬 위스키에 커피를 타서 막 먹는, 그렇게 둘 다 따뜻한 커피예요. 그래서 알코올성 커피는 카페 로얄 혹은 아이리쉬 커피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2과목, 3과목은 이제 주장 관리 개론과 영어인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